이뻐가지고 샀는데 네. 이게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25살이고요. 네. 네, 지금 경기도 과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천이요? 네네. 여기 광진구인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서울랜드 쪽이죠? 네네, 맞아요. 자, 그럼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일단 연식은 18년식이고요. 네. 네, 등급은 이제 2.0N 등급이고 네. 이제 중고로 사온 거라서 중고? 옵션은 이제 네.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일단 퍼포먼스 패키지는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벨로스터 2.0N 수동이다 네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소유 기간이 그러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이거는 업어온 지 한 2달 정도 됐어요. 두 달 좀 달이요? 넘었어요. 네. 지금 현재 얼마 안 주행한 키로수는 어떻게 되세요? 현재 제가 이거 5만에 업어와서 네. 지금 거의 5만 9천 가까이 됐네요. 2달 동안 9,000km 탄 건가요? 네네. 대박이다. 가능한가요, 그게? 예, 제가 이제 대학이랑 좀 본가랑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매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리가 그게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로수가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이야, 2달에 9,000. 이거를 연으로 환산하면은, 잠깐만, 2달에 1만 킬로 잡고 6만 킬로네요, 그쵸? 그죠. 세다. 그 이제 네. 드라이브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차를 사기 전에 네. 그 전 차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궁금하죠. 예, 전에는 네. 그 벨로스터 JS 똑같은 건데 이제 1.6 모델이었어요. 대단하신데요? 네. 1.6을 타시다가 이제 N으로 바꾸신 거네요? 네, 그것도 수동이었는데 네. 그걸 타다가 이제 N들도 이제 지나가는 거 보면은 약간 가슴도 아프고 좀 출력적인 부분도 그래가지고 네. 네, 고심 끝에 그냥 바꾸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그러면 뭐 좀 그때도 또 수동에서 또 수동이란 말이죠. 네네. 어찌 보면 쉬운 걸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조금 네,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도 오토가 또 편하시는데, 또 수동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거죠? 일단 재미도 있고 네.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타고 싶어가지고 일단 네, 계속 선택을 하게 됐네요. 이야. 자, 그러면 혹시 고민하는 차종은 전혀 없으셨나요? 이거랑 똑같이 살 때 고민하는 차종이요? 네. 당시 벨로스터 타시다가 네. 이 차도 한 번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퍼포먼스로 많이들 얘기하시겠지만 진짜 이거밖에 거의 없었어요. 거의 유일무이했죠. 자, 그러면 이제 1.6이 아무래도 출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2.0을 바꾼 거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차량 금액인데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차값만 해서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네. 괜찮은 거죠? 네네. 이 가격대에. 네. 그렇다면 결제는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이제 뭐 부가적인 세금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2,400 정도 총 나왔는데 네. 일단 700만 원 먼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이제 할부로 할부. 진행을 했습니다. 몇 년에 월 얼마 내고 있답니까? 5년 했고요. 월에 지금 한 35만 원 정도. 35만 원. 네. 그렇게 막 부담 가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네, 그쵸? 네네. 보험료인데, 네. 야,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시다 보니까 네. 얼마 나오세요? 저는 뭐 자차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 제 명의로 하면은 한 200 정도 나오더라고요. 1년에.
이 차는 차주님 명의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제 명의죠. 아, 차주님 명의로? 네네. 왜 부모님 밑으로 좀 들어가서 하면 좀 싸지가 않아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저희 부모님 그걸 싫다고 안 해주셔가지고 아, 싫다? 네, 제 명의로 하라 그래서 네, 하게 됐어요. 독립심을 좀 키우려는 것도 있겠죠. 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료, 고급료 현재 어떤 걸 넣고 계신지. 지금 현재는 일반료 넣고 있습니다. 일반료요? 네. 고급료는 넣어보신 적 없다고 보면 될까요? 넣어본 적은 있긴 한데 네. 네, 파는 데가 솔직히 많이 없어가지고 아, 파는 데가 계속 없어요? 주기적으로 이제 넣어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일반료로 일단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해 하실 분들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생기죠. 일반료랑 고급료 체감이 느낌이 다른가? 네, 좀 달라요 얘는. 혹시 차주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제 그 터보 약간 부스트업 쓰는 것도 다르고 좀 출력적인 차이가 좀 이게 체감이 좀 나더라고요 저는. 출력 네. 차이가 제일 많이 났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만땅 비용 여쭤봐야죠. 일반료 기준으로. 일반료 기준 지금 요새 한 1,700원대 정도 하잖아요. 네. 한 8만 원에서 9만 원 그 사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넣으면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 보면 될까요? 일단 트립상에는 한 600km 정도 찍히는데 네. 그 정도는 못하고 한 400km에서 500km 정도 이제 잘 타면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타보시니까 연비는 좀 어떻게 되세요? 연비는 일단 시내 주행을 하면은 네. 그렇게 뭐 일상적인 주행을 한다 했을 때 한 7에서 8 정도 나오고 네, 고속 주행은 진짜 연비 운전했다 했을 때 한 17 정도까지는 찍어봤어요. 17. 기존의 1.6하고 좀 차이가 좀 체감이 좀 많이 되나? 네, 연비가 은근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더 안 좋죠? 네, 그죠. 그래서 훨씬 출력은 좋으니까 그 점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자, 한 날 유지비, 이야,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네. 일단 주유비로만 얼마 나가세요? 주유비로 일단은 한 50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50. 네, 정확하게 막 세보진 못했는데 50 정도. 어림잡아 그 정도 나가네요. 자, 차주님, 이 차 외관 디자인 일단 2018년식인데 사실 4년 됐잖아요. 네. 지금 현재 기준에서 그래도 두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어떠세요? 이 외관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디자인은 좀 잘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잘 빠졌다. 네. 어디 흠 잡을 때는 좀 없을까요? 흠 잡을 때라 하면은 아직 차 사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네, 이뻐 보여요 아직. 아직도 이뻐 보인다. 네. 자, 실내 디자인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실내 디자인. 아무래도 1.6하고 좀 비슷하죠. 거의 똑같죠. 외관도 그렇고 네. 실내도 그렇고. 네. 자, 그렇다면 실내 디자인도 평가 좀 해주시죠. 실내 디자인 솔직히 디자인적인 건 좋은데 네. 이런 약간 내장재 품질이 다 플라스틱이라 네, 조금 약간 싼 느낌은 있죠. 싼 느낌은 좀 네. 있다. 자,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이신데 네. 궁금하거든요. 1.6 타시다가 딱 이제 이 차를 이제 시동을 켜고 주행했을 때. 일단 그 배기도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처음 타고 팝콘을 터트렸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지금은 입가 미소 없죠? 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진짜 운전이 되게 맛있어요. 맛있다. 네. 야, 1.6하고 완전히 다른 차량이죠? 그죠? 자, 뽑기운인데 벨로스터가 뽑기운이 있나요? 뽑기운이요. 네. 일단 뭐 카페 같은 데들 보면은 이제 뭐 고질병들 몇 개 있긴 한데 네. 뽑기운은 아직까지 크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여러 대를 비교해 보질 아직 못해가지고. 자, 그리고 튜닝한 게 좀 있다면 네. 궁금하죠. 네. 일단은 네. 이게 벨로스터엔이 원래 순정이 네. 퍼포먼스 패키지를 넣으면 이제 19인치 휠이 달려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저는 18인치로 일단 인치 다운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타이어까지 같이 바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기 쪽도 이제 살짝 건드렸는데, 네, 그래요? 네. 중통 직관이라 하죠. 네. 네, 그 작업을 일단 했습니다. 중통 직관. 네. 사실 순정도 사실 많은 분들 한 반 정도는 만족해 하시고 네. 반 정도는 또 이렇게 또 튜닝 하신 분도 계신데 네. 차주님께서는 순정이 조금 밋밋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타다 보니까 배기 소리가 밖에서 들었을 땐 큰데 네. 이 안에서 들으면 이제 좀 부족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네, 어때요?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다. 네. 자, 시트의 착자감이죠. 보니까 버킷은 아니고 그냥 전동 시트인데 네네. 어떠세요? 제가 엔라이트 그 버킷 시트도 안 잡았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긴 하는데 이것도 그래도 충분히 잡아줄 만큼 잡아줘서 네, 일상 주행이랑 뭐 약간 좀 와인딩 그런 주행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버킷보다 좀 떨어진다. 이제 네. 잡아주는 게 좀 떨어진다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좀 다들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일단 좀 높아요. 높다. 네. 공통점 그냥 완전 다 공통이네, 그죠? 네네. 높다. 좀 더 낮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차주님도. 네, 그죠. 생각보다 뭐 불편할 정도로 높으세요? 그건 아니죠. 네, 불편하진 않은데 네. 그래도 이제 여기보다 좀 더 낮았으면 그래도 좋지 않았을까. 네. 지금 최대로 낮춰도 그쵸, 네. 시트고를 좀 높은 것 같다. 자, 혹시 차주님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키는 지금 176에 몸무게 한 75k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때로는 한 손 운전을 못 하는구나, 그쵸? 할 수 있네.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팔걸이가 네. 좀 이게 조금만 더 좀 튀어나왔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지금 공중에 떠 있어서. 이게 좀 약간 좀 짧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왼쪽은 괜찮죠. 왼쪽은 어차피 수동 때문에 네. 거의 왼쪽. 뭐 핸들 놓을 일이 없어서 근데 놓을 일이 없다. 네. 그리고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키가 좀 너무 크시거나 네. 차가 좀 작다 보니까 키가 좀 너무 크시거나 좀 덩치가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좀 시트가 약간 순정도 약간 세미 버킷이다 보니까 네, 조금은 그래도 불편하시지 않으려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키가 한 몇 정도나 아니면 체형이 한 몇 정도요? 제가 한 170 중반이라서 네.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래도 한 190 이상 넘어가시면은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극히 드물겠네요, 그쵸? 네네. 자, 그리고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이 그립감 평가 좀 해주시죠. 일단 이 핸들 네. 이 림이라나요? 네. 이게 좀 일반 차에 비해 좀 두꺼운 느낌이어서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게 좀 싹 감싸지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무게감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무게감은 또 약간 일반 차들이랑 비교하면은 네. 상당히 무거운 편인데 저는 이거 적응이 돼가지고 네, 이제 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적응이 됐다. 네. 자, 회전 반경인데 네. 유턴했을 때라든지 주차할 때라든지 뭐 좀 불편하신 점 있으신가요? 없죠? 있죠. 그런가요? 네. 뭐죠? 이게 벨로스터 N이나 뭐 아반떼 이런 차들 다 공통점인데 네. 이 핸들이 최대로 돌아가는 게 한 바퀴하고 한 4분의 1 정도밖에 더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유턴을 만약 하면은 자, 차로가 3개면은 그걸 다 먹고 돌아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유턴할 때마다 약간 부담스럽다? 그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이죠. 네. 자,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창문 쪽은 뭐 정위치에 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약간 제 기준은 약간 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것 같다. 네. 조금만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앞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뒷창문을 좀 연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핸들로 넘어가서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네. 좌측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음량, 네. 우측이 아마 뭐 크루즈인데 뭐 이런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괜찮나요? 네, 이건 상당히 이 점에서 만족하고 있고 버튼 눌리는 이 촉감도 상당히 쫀쫀해가지고 네, 저는 드라이브 모드도 밑에 있고. 네. 자, 그다음에 와이퍼나 깜빡이 위치 특이사항 없죠. 네. 자, 계기판 넘어가 볼게요. 보니까 좌우가 아날로그, 가운데가 디지털이식인데 시인성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게 좀 네. 되게 직관적이라 저 RPM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상당히 잘 보이는 편이라서 네, 만족하고 있는데 이제 신형 이 아반떼이나 그런 계기판 보면 이제 풀 디지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보면 이제 M 모드 딱 누르면은 그 주변에 뭐 엔진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이렇게 다 뜨는데 맞아. 이거는 이제 M 모드를 바꿔도 이제 뭐 따로 이제 표시되는 거 없고 따로 창을 넘겨야지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불편하다 약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HUD는 없고. 네. 자, 모니터로 넘어가 볼게요. 모니터.
물론 당시에는 물론 괜찮았지만 지금 사실 모니터에서 굉장히 크게 와이드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차주님 이 차의 모니터의 편의성이라든지 시인성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저는 이 정도 크기면 솔직히 만족을 해가지고 일단 시인성도 좋고 네. 그리고 순정 내비로 또 쓰시는, 순정 내비보다는 보니까 TV 많이 쓰시네요. 네, 좀 핸드폰 내비를 많이 써요. 그러네. 보통 전 이 모니터는 거의 후방 카메라용. 후방 카메라요. 자, 그다음 비상 깜빡이 위치는 괜찮나요? 네, 저는 딱 잘 보이고 적당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라디오 쪽, 이건 잘 안 쓰죠? 네. 거의 안 쓰고. 밑으로 내려가서 공조기 쪽은 좀 어떠세요? 공조기도 뭐 현대기아답게 약간 좀 직관적이고 버튼도 잘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한 번도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자, 밑으로 이제 기어부 쪽으로 좀 가서 네. 어디 보자. 핸다가 좀 밑에 있네요. 네, 이건 좀 에러죠. 그리고 통풍과의 저거 열선은 뭐 괜찮죠. 이 밑에 있는 쪽은 네네. 여기까지는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납 공간인데 컵홀더라든지 앞에 수납 공간이라든지 좀 어떠세요? 일단은 차 크기에 비해서 네. 수납 공간은 좀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짐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솔직히 컵홀더는 뭔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컸으면 좋겠다. 네. 이 하나는 좀 중간 사이즈, 하나는 좀 작은 건데. 뒤에 게 좀 작네요. 네. 그러네. 뭐 큰 음료 뭐 2개에서 이렇게 갈 때면은 이게 뒤에 안 들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점은 조금 이제 불편했었어요. 자,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이 벨로스터의 승차감 서스펜션 평가 좀 해주시죠. 일단 상당히 딱딱하긴 한데. 상당히 딱딱하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딱딱한 차를 선호해가지고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계시다. 네. 조수석이라든지 네. 뒷자리 승차감도 궁금해 하신 분들 보면 계시잖아요. 네. 차주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일단 뒷자리는 솔직히 태우면 안 되는 차 같고요. 일단 솔직히 네. 위에도 헤드룸도 좁기도 하고 네. 뒤에 타면 아마 좀 많이 통통 튈 것 같아서 좀 싫은 사람 태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싫은 사람 태워라. 조수석은 괜찮죠, 그나마. 네, 조수석은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뒷자리 실내 사이즈 같은 경우도 레그룸, 헤드룸 이제 저기 등받이 각도인데 헤드룸은 조금은 이제 닿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등받이 각도나 저쪽 레그룸은 어떠세요? 많이 협소하죠. 협소하다. 네. 성인분이 타기에는 좀 네,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좀 불편할 텐데 네. 보통 여성분들은 이제 키가 좀 대체로 좀 더 작으시니까 네. 여성분들까지는 어찌어찌 될 것 같다. 네. 자, 가속력인데 이 차의 가속력 9,000km 탔으면 사실 질릴만도 하지 않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질린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도 매우 만족스럽다. 네.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막 그렇게 엄청 아직 써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210 정도까지는 꿈속에서 꿨던 것 같네요. 210까지 밟았을 때의 고속 안정감 궁금하죠? 네, 상당히 차체 크기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월등하다. 네. 굉장히 안정감을 느낌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반대로 브레이크 제동력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브레이크 제동력 이게 네. 제가 알기로 이게 순정 패드 자체가 네. 2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20만 원? 네. 패드 값만.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당히 잘 들어요. 웬만한 좀 싸제로 이제 뭐 포피스톤으로 이제 튜닝 많이 하잖아요. 네. 브레이크들. 네. 좀 웬만한 포피보다 약간 더 잘 듣는다고 약간 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 과장 좀 보태면. 네. 코너링은 좀 어떠세요? 코너링이요? 네. 또 벨로스 N하면 또 코너링이긴 한데 네. LSD가 있잖아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진짜 좀 거의 코너가 무섭지가 않아요. 좀 과진입을 해도 좀 밟으면은 이제 안으로 좀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뭐 네. 레브 매칭이라든지 기어비 약간 뭐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상당히 얘가 레브 매칭도 알아서 빠릿빠릿하게 잘해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핏 들었을 때 5단인가 뭔가 무슨 6단인가 뭐가 잘 안 들어가는데 좀 확실하게 쳐줘야 된다라는 얘기 좀 듣긴 들었었는데 차주님은
그런 느낌은 없으셨나요? 저도 이제 카페 보면 간간히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잘 들어가고 있어요. 뭐지? 차라리 뽑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미션이 약간 뽑기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뽑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손에 그쵸? 네. 약간 기회를 좀 확실하게 좀 주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자, 그다음에 모드별 변화인데 이게 수동이어도 모드는 다 있죠. 네. 뭐뭐 있나요? 모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있고요. 아, 그렇게 세 가지. 네, 그 다음에 이제 M 모드랑 커스텀 모드 이렇게 있어요. 엠머나 커스텀. 네. 뭐 일반 차량하고 다 똑같죠. 수동의 모드라고 해도 뭐가 좀 달라지나요? RPM이 달라지나요? 일단 네. 스포츠 모드랑 M 모드 두면은 네. 일단 RPM이 좀 올라가요. 네. 그다음 나머지 모드는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그냥 에코랑 노멀인데 일단 뭐 M 모드나 커스텀 같은 거 들어가면은 네. 뭐 서스펜션 뭐 감쇄력이나 아, 뭐 배기 네. 사운드 네. 뭐 LSD 개입량 뭐 그런 걸 다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반 차에 비해서는 확실히 모드 바뀌는 그 체감이 좀 더 난다고 해야 될까? 네. DCT 같은 경우는 보통 스포츠로 넣기가 이제 오토 같은 경우는 스포츠로 네. 넣게 되면 RPM을 좀 더 오래 쓰고 네. 막 그렇게 좀 바뀌는데 네. 이 차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초보적인 이제 질문을 좀 드리는 거지만 수동이니까 내가 그냥 RPM 높게 쓰고 싶으면은 그냥 노멀 모드에서 RPM 높게 써도 스포츠 모드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노멀하고 스포츠 노멀에서 그냥 RPM 길게 쓰면 똑같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 에코 모드에서 이제 뭐 밟았을 때랑 스포츠 모드에서 밟았을 때 같은 양을 밟아도 RPM 올라가는 속도나 이제 양이 그쵸. 좀 달라져요. 네. 컴포트에서는요? 컴포트에서는 그냥 딱 중간 정도 하고 중간 정도. 에코 넣으면은 좀 답답하게 올라가고 네, 스포츠는 좀 빠릿하게 빠릿하게 RPM이 네. 좀 올라간다. 그런 네네. 차이가 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엔진은 배기음이죠. 이 네. 차의 엔진의 배기음 아까 다 충분히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인데요. 보니까 JBL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음악 들었을 때 좀 어떠세요? 이게 네. 예전에 그 JS 1.6이랑 좀 비교가 되긴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JBL이 들어가 있었어요. 음. 근데 얘가 좀 더 약간 좀 더 음향이 좀 풍부하더랄까? 좀- 똑같은 JBL 똑같이 들어가 네.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었어요. 자, 그다음에 트렁크 사이즈는 어떠세요? 일단 뭐 막 안쪽으로 넓고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좀 깊어가지고 트렁크가 네. 네 그래도 막 짐을 못 실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차박은 불가능하죠. 폴딩 해도요. 어렵겠죠. 네. 자, 차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벨로스터? 일단 주행 성능이죠. 성능? 네. 잘 나가고 잘 쏘고 잘 돌고. 끝인가요? 그리고 또 장점. 그리고 일단은 네. 솔직히 외관이 좀 멋있어요. 외관도 멋있어요. 네, 좀 유니크하고 네. 네, 그래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 또 다른 한편에서 봤을 때는 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네, 벨로스터의 N이나 그냥 벨로스터나 네, 똑같이 보시는 분들 좀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많죠. 그래서 좀 차별화 좀 더 뒀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차주님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와닿지는 않나 보네요. 솔직히 남이 그냥 벨로스터로 보던 N으로 보던 저는 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네. 없다. 자, 그리고 또 장점. 네. 한번 다 읊어보죠 한번. 네. 끝인가요? 일단 솔직히 네. 핸들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핸들 디자인이요? 네. 어. 저번에 그냥 1.6 탔을 때는 네.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 핸들이 너무 개인적으로 이쁘다고 생각해요. 1.6은 저쪽에 빠져 있지 않나요? 드라이브 모드랑 이것도 빠져 있고 아예 좀 생긴 게 좀 달라가지고 달라서 핸들 디자인도 그럴 수 있죠. 1.6 타시다가. 그리고 또 장점. 가성비가 좋다. 네. 그거 네, 가성비 좋다. 네, 솔직히 이게 신차로 사면 그래도 한 3천 중반에서 4천 정도 하잖아요. 중고로 샀을 때? 네, 중고로 샀을 때 가성비가 좋고 솔직히 이만한 성능을 내주는 차 중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래도 좀 가성비가 괜찮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왠지 제가 이제 장점을 그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넘어갈까요? 네.
자, 그럼 반대로 이건 단점인 것 같아 타보니까. 단점이요? 네. 일단은 뒷자리에 거의 사람을 태울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차가 좀 협소하고요. 그리고 뭐 일상주행이나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실 거면은 좀 많이 차가 딱딱해가지고 승차가. 네,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음. 이게 차가 생각보다 좀 낮더라고요. 시트고는 높은데 차체가 네, 낮다는. 차체가 좀 낮아가지고 네. 좀뭐 어디 골목이나 그런데 네. 좀 경사진데 잘못 가면은 일단 하부는 자주 긁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긁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도 뭐 하부는 뭐 잘 안 보이니까. 네. 그리고 일단은 이게 일단 기본적인 이 전조등은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백색인데 네. 하이빔은 또 노란색 벌브를 넣어놨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좀 더 그냥 그것도 LED를 좀 넣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끝인가요? 솔직히 근데 제가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차를 타지 않는 딱 거기까지가 정도라 내가 생각한 단점인 것 같다라고 네. 보면 되겠죠. 솔직히 차가 네. 워낙 재밌어서 네. 네, 잘 생각이 안 드네. 자, 그리고 이거 크루즈는 그냥 일반 크루즈죠. 네, 네, 일반 크루즈가 있고 제조사의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하신 소재. 네. 그쵸. 이 앞부분이 좀 아쉽다. 그거 외에도 현대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나요? 현대요? 네. 제조사죠. 이거 좀 신경 써서 써주지.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일단은 네. 좀 마감 처리. 마감 처리. 네. 왜요? 마감이 좀 이상한가요? 솔직히 얘는 솔직히 다 소재가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약간 잡소리 같은 게 어쩔 수 없이 올라올 수는 있는데 네. 타다 보면 너무 심해져요. 잡소리가? 네. 플라스틱끼리 서로 막 부딪히는 그런. 잡소리가. 네. 플라스틱 소리 때문에. 그리고 또 있나요? 솔직히 아직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차량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되네. 뭐 차량 가격대, 차량 선택, 뭐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있잖아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요. 예. 있나요? 이게 지금 색깔이 무광 그레이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되게 와 무광 이뻐가지고 샀는데 네. 이게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세차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이 무광이 뭔가 세차를 하면 좀 광도 나고 그러면 좀 기분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광은 세차해도 무광이니까 네. 약간 좀 반딱반딱 그런 맛도 없고 이 약간 좀 장기스 같은 거 생기면은 네. 이제 컴파운드로 좀 많이 지우시잖아요. 네. 근데 무광은 이 컴파운드질을 하면은 그 부분이 유광이 돼버려서 네, 그래요? 지금 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유광됐네. 네. 어떡해. 그렇다는 거는 색상에 대한 후회가 있다인가요? 네, 무광이네? 솔직히 좀 요새 검정이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네. 유광 블랙. 네. 그래서 색상에 대한 거. 또 다른 것도 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옵션. 이거는 왜 이렇게 셀루프라든지. 옵션이요. 일단 썬루프는 전 없는 걸 좀 네. 선호해가지고 일단 딱- 이건 만족을 하고 옵션은 이게 좀 초기형 모델이라 그런지 약간 좀 그 차간거리 유지해주고 네. 이런 그 크루즈 컨트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하나 없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차간 거리. 네, 차선 잡아주고. 자, 그리고 뭐 그거 외에는 딱히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자, 이 차 가지고 와서 보증 기간 내외, 그러니까 이제 수리하신 거, 보증 기간 있어요. 내외. 혹시 어떤 거 수리하셨어요? 일단은 이게 많이들 이게 그 소유주분들이라면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시동 지연이라고. 시동 지연. 네, 아침에 이제 냉간시에 시동을 걸면은 네. 가끔씩 좀 버벅이다가 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현대 사업소 가서 일단은 고압 펌프랑 인젝터 이렇게 교환 보증을 받았어요. 보증을 받아요. 지금 이게 네. 보증이 살아있나요? 네, 그 부분은 8만 킬로까지 5년에 8만 킬로인가 거기까지 보증이 된다고 해가지고. 기본 자체가. 네네. 엔진 쪽 말씀하신 거죠? 엔진은 5년 10만인데 네. 그쪽은 8만 킬로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건 없죠. 네.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블루 핸즈나 사업소 평가 좀 해주시죠. 일반 블렌즈요? 네, 뭐 일반 블루 핸즈나 아니면 사업소. 네. 서비스 센터 뭐 딱히 평가할 만한 게 없나요? 대체적으로 다 만족스럽다 보면 될까요? 솔직히 일반 동네 블렌즈는 네. 솔직히 좀 어디 잘못 가면 좀 많이 좀 어디 잘못 가면은 네. 차가 분해되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좀 불친절한 데도 있고 아, 친절도에서 네. 잘못 좀 가면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은데 아, 사업소는 대체로 다 친절하고 음. 깔끔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소는 점은 네, 마음에 들었어요. 사업소에 대한 만족감은 굉장히 높으신데 블루 핸즈에 대한 만족감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렇죠? 네. 몇 번 이제 대여 보셨다는 거네, 그치? 몇 번 갔는데. 그죠. 자, 그리고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 네. 어찌됐든 간에 뭐 소모품이라든지 유지 비용 뭐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좀 비싸다 싸다 아니면 뭐 네. 솔직히 뭐 재료 그러니까 부품값은 네.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혼자 다이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네 그래서 혼자 좀 많이 교체하고 해서 유지 비용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야, 궁금한데요? 뭐 어떤 거를 혼자서 주로 교체를 근데 해오셨어요? 뭐 기본적인 뭐 점화 플러그나 오, 네. 아니면 뭐 내장재들 뭐 그런 거서부터 내장재요? 네, 만약에 뭐 내장재 뭐 좀 작업 같은 거 하다가 뜯다가 네. 부러지거나 하면은 가끔씩 갈기도 해요. 진짜. 네. 내장재 뜯을 일이 많이 있나요, 근데? 많이 없죠. 뭐 설치하거나 뭐 아니 뭐 배선 같은 거 좀 작업할 때 네. 네, 그럴 때 좀 해봤는데 자, 뭐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네. 자,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 차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 또 많이 관심 있어 하기도 하고 네, 그죠. 또 막 카페라든지 그런 데 보면 글도 쓰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월 얼마 버는데 이 차 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걸 현금으로 사셨다고 가정한다면은 네. 아마 이걸 타면 뭐 많이 주행거리도 아마 늘어날 거예요. 차가 음. 워낙 재밌어서. 그럼 개인적으로 최소 그래도 한 여유롭게 하시려면 250 정도는 버셔야 좀 여유롭게 유지하실 수 있지 않나. 차를 꾸며도 네, 꾸며도 가면서. 차를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가정하에 그쵸.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아직까지는 딱히 아시는 바도 없고 많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들은 건 몇 개 있어요. 들은 건 몇 개 있다. 네, 일단 그 밖에서 문 여는 거 이제 도어 캐치를 하죠. 네. 그 이제 겨울철에 이제 안쪽에 얼어가지고 이제 밖에서 문이 안 열리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동지연. 시동지연. 네. 두 가지 정도. 네네. 그리고 뭐 잡소리나 풍절은 뭐 잡소리는 플라스틱 소리가 좀 올라온다, 그쵸? 네. 그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풍절음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저는 풍절음은 개인적으로 아직 느껴본 적이 없어요. 잡소리도 이거 배기음 때문에 다 묻힐 것 같은데 들리나요? 네, 그래도 배기 좀 꺼놓고 주행하면은 네. 어느 정도는 들리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들리는 편이다. 자,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어떠셨어요? 거의 대단했죠, 뭐. 대단했다. 네. 친구들 뭐, 와, 이게 N이냐고 이러면서. 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네. 대단한 반응인데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이유는 여자분이라든지 네. 나 차 바꿨어 했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뭔 차가 이렇게 시끄럽냐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자, 벨로스터 하차감은 없죠. 그죠? 네. 이 차를 타시는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에피소드요? 네,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네. 달리다가 네. 벨로스터 보게 되면은 어떤 분은 막 뒤에서 막 바짝 쫓아온다거나 그런 분도 좀 계셨고. 아, 그거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네, 예전에 이제 집 가고 있었는데 밤에 갑자기 뒤에서 어떤 차가 싹 붙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뒤에서 비상 깜빡이를 딱 켜는 거예요. 봤더니 또 벨로스터 N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켜줬죠. 반가워서. 네. 반가워서. 그 정도 뭐 또 다른 에피소드 좀 있었나요? 하시면서? 딱히 네, 딱히 없었어요. 없을 것 같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이건 꼭 알아야 돼. 일단은 생각보다 연비가 안 좋다는 거. 이게 혹시 뭐 연식별 차이도 있나요, 이게? 연비요?
아니 연비는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옵션이라든지 네. 기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차간 거리라든지 아마 이 초기형들은 네. 일단은 DCT 그 옵션 자체가 없었고 네. 다 수동으로 나오고 뭐 엔라이트 버킷 시트라든지 그런 게 다 안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이제 좀 연식 좀 있는 애들 한해서 약간 이제 버킷 시트도 있고 이제 DCT 옵션도 있고 그리고 알칸타라 패키지 그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식 좀 있는 차들. 네. 그 차간 거리 이외에 기본 순정 기능의 차이는 또 다른 건 혹시 없나요? 네, 그 크게 바뀐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씩부터 차간 거리가 들어갔다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옵션에 대한 건 저 잘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나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차주님께서 차를 다시 산다면, 네. 아무래도 뭐 연식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뭐 옵션이라든지 좀 어떻게 다시 사실 것 같으신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일단 무광은 비추합니다. 무광은 비추하고 네. 이제 블랙 유광. 네. 그 다음에 역시 뭐 수동이냐 오토냐 DCT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수동.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사시는 분이 수동 탈지 DCT 탈지 약간 고민을 하시면은 네. 그냥 DCT 타시라고 하고 싶어요. 어, 수동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수동을 거의 사시니까. 선택 옵션은요? 선택 옵션은 선택 옵션은 일단 퍼포먼스 패키지는 일단 거의 다 들어가 있긴 할 건데 그건 무조건 넣으셔야 되는 거고. 무조건 필수 사항이다. 네. 네. 그걸 넣어야 이제 마력도 올라가고 네. LSD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네. 그건 진짜 필수고. 일단 그 모니터가 이제 옵션이 없으면은 이게 좀 인치가 작은 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작나요? 네. 멀티미디어 패키지인가? 네. 그것도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조건 차주님께서 차를 다시 사시더라도 그 두 가지는 무조건 체크를 하시겠네, 그렇죠? 네. 이 차를 제일 많이 살리는 거 이제 구매 예정자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벨로스터 N 사시려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유지비, 성능 아니면 뭐 가격 대비 그 경쟁 차종 없죠? 뭐 N 사시려는 분들이 뭐 N- 고민하시는 것들이 뭐 많으신가요? 차 사기 직전에? N끼리 고민하죠. 아반떼를 살 거냐, 뭐 코나를 살 거냐. N끼리 네. 코나냐, 벨로스터냐 이렇게 네. 아반떼냐 이렇게 세 가지.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일단 벨로스터죠. 저는 아반떼니 타보고 싶더라고요. 아반떼 N이 타보고 네. 싶다. 워낙 잘 나와가지고. 약간 후회할 정도인가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저도 좀 더 실용적이어서 아니면은 뭐가 출력이 좀 높아서 아니면 출력도 높고 네. 난 실내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 음. 그 차이도 있고 이제 또 터빈도 더 큰 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 그 다음에는 코나는 없네요. 코나는 뭐 코멘트 자체가 저는 아직 고민 선상에서 일단 올려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벨로스터 N. 일단은 뭐 가정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이제 차가 한 대만 사야 되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좀 비추천하죠. 승차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뒷자리를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 분들. 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진짜 운전이 맛있는 차인데 네. 기름도 진짜 맛있게 먹는 차입니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네.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4.5점이요. 4.5점? 네. 마이너스 0.5점은 어떤 거죠? 일단 내장재 품질이랑 네. 좀 연비.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지금 네. 이 차가 없어졌어요. 돈 생겼고. 네. 벨로스터 N 또 사나요? 아니면 정말 만족하면 또 사는 거고? 네. 두 번 살 차도 아니지. 다른 차 간다. 혹시 그 당시 그 가격대에서 산다면은 저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네. 벨로스터는 다시 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만족감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자, 튜닝한 거, 인치 다운한 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그렇죠? 제 공식적으로 지금 다 끝났는데 혹시 뭐 촬영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있나요? 다 말씀하시죠.
거의 지금 다 말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네. 끝.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자, 벨로스터 N 수동 저기요 중통 직관이죠? 네, 중통 직관 배기음. 지금 요게 이제 가변이 닫힌 거죠? 네. 아, 상당히 큰데. 열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조금 도망가야겠다. 예.